으로 있는 문재인의 출생 의혹 문제를 무려 1시간 넘도록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하러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대화 때 직함으로 교수로 불렸지만 교수가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학식이 있고 고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기자 출신의 평론가일 따름입니다. 그 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전 목사님과 대담의 후속 방송인데, 우선 독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문제를 짚어보는 게 오늘 방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문제, 그게 뭡니까? 북한의 원전을 만들어서 상납하자는 문재인의 음모가 들통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이겁니다. 결국 문재인이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의혹,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주 방송에서 저는 인민군 장교 출신인 문재인 애비 문용영을 6.25 전투 당시 생포한 학도병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쇼킹하게 들릴지 모를 증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스님 신분이라고 하는 경천 동지 할 말을 제가 천기누설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굳이 한다는 계획은 없었는데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실직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정말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궁금증을 품고 계실 겁니다. 야, 그게 정말 사실이냐? 정말 믿어도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아는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0% 사실 맞습니다. 문용형이를 체포했던 그 작도병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전과를 올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전인, 그러니까 2019년 10월 말에 그 증언자를 모시고 제가 그분의 증언을 다 청취했고 영상으로 촬영을 다 해뒀습니다. 파일로 지금도 제 폰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현재 충남 공주의 유명한 절,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그 절 하실 그곳에 계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교 중에서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은 193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거의 90세가 다 되셨습니다. 고향은 서울이고 가회동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집안이 만석군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집안이 만석군의 집안이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하신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도 제가 엊그제일처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당시 서울에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일하고 있던, 지금도 일하고 있는 뉴스타운 스튜디오에서 정식으로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밝히지만 그분이 스님이라고 하는 거에 노출되는 걸 조금 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속에서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가운데 이름을 빼겠습니다. 다 밝혀드리긴 그러고 서자, 땡자, 남자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이름자는 다 밝혀드리는 게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름을 뺐습니다. 서자, 땡자, 남자 그분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들어볼 기회가 되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증언 내용이 쇼킹하고 너무도 리얼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누구라도 그걸 들으면 이야, 이건 진짜다, 이건 빼도 박을 수 없는 증언이다 하는 느낌을 팍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자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혼자서 움켜쥐고
1년 4개월이 넘도록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고 독자분들이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당연히 물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실은 저로서는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어쨌거나 살아있는 권력이고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그런 문재인과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제가 은퇴 기자 신분으로 맞서다가 소송당하고 재판당하고 하는 상황이 저는 속으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1년 4개월 전만 해도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물론 높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자면 제가 바로 이거를 증언을 까는 거는 위험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전광훈 목사님과 제가 대담 방송을 했던 것 자체가 일단 큰 힘이 됐습니다. 저도 반드시 그걸 까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얘기의 일정 부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엊그제 조선일보 전면 광고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받아보는 순간 힘이 불끈 났습니다. 그게 뭐냐고 여러분이 물으실 텐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일보 오피니언 페이지 하단에 난 광고입니다.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 조사단이 꽝 큰 글자로 있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훈회포의 얘기 나오고 그 밑에 지금 문재인을 둘러싼 6개 항목의 국민적 의혹을 열거를 했습니다. 근데 6개 중에서 놀랍게도 3개가 무려 3개가 문재인 출생 의혹 관련입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출생과 생년월일을 검증해 다오 하는 외침을 국민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1953년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냐? 언제 태어났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난 놈 아니냐? 이거를 검찰이 빨리 수사해 달라라고 하는 외침이 광고 속에 아침에 제가 본 신문에서 확 저를 때렸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도 바로 문재인 출생 의혹입니다. 문재인의 부친이 애비가 흥남 쳤을 때 내려왔다고 하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뭐하냐 이놈들아. 당장 수사하라 라고 하는 국민적 명령이 바로 광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 또 6번째에 가면 문재인의 친모가 과연 누구냐. 1년 전에 죽은 강한옥이냐. 북한에 있다고 하는 함경도 여자 그 여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국민 특검 조사단을 만들어서 밝혀야 된다고 하는 생아우성이 바로 조선일보 광고에 나뜨렸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저 혼자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의 출생 의혹은 이미 국민적 의혹으로 커진 이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요시 좋다. 그 모두를 까겠다. 다 깐다. 그리고 방송에 그 스님의 증언을 방송에 내보낼 타이밍은 설 연휴 직후에 여러분이 설 연휴를 편하게 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핵폭탄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시간표까지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자분들을 향해서 그 스토리의 윤곽을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즉 오늘은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예고편이지만 예고편이 더 스릴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귀에 쏙쏙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분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학도병으로 입대한 건 언제냐? 전쟁이 터진 직후 대전이었다고 합니다. 대전. 그리고 소속은 국군 1사단 15연대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2대대였다고 합니다. 국군 1사단 15연대 2대대였다고 제가 메모까지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사단은 그 유명한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으로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자는 그해 8월 말에 6.25 당시 최대 격전장으로 불렸던 낙동강 전선, 구체적으로 다부동 전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짜는 정확하게 8월 28일에서 29일 둘 중에 한 날
경북 영천지구 전투에서 그 증언자 스님을 포함한 학도병 3명이 문재인의 애비 문용영을 생포하는 굉장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10여일 뒤에 그분의 증언을 직접 저하고 대담한 것을 직접 들으시겠지만 그분 증언에 따르면 생포했던 장소는 경북 영천이 맞다고 합니다. 보현산이 바라다 보이는 신령면이라고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명도 저한테 다 알려주셨고요. 아까처럼. 그 다음에 그때 생포하는 작전에 가담했던 다른 학도병 전우 2사람의 이름을 저한테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생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포자로 소응열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생포자 소응열. 그 다음에 입회자로 그분 서땡남 그분이 계시고 또 다른 입회자로 김모 씨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흔해서 기억을 못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분은 생포자 따로 있고 입회자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포한 날짜는 8월 27, 28, 29 중에 한 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기억력이 이렇게 컴퓨터처럼 정확하신 이유는 1950년 9월 1일 날 탱크에서 나온 포탄이 자기 발목을 치는 바람에 발목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 갔다고 합니다. 그게 9월 1일이라서 자기가 인민군 장교를 생포한 날짜는 그 2, 3일 전이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날짜는 27, 8, 9 중에 한 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성을 다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무려 71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날짜까지 정확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게 또 한 번 1년 4개월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철로 이 너아라 스튜디오 오기 전에 그분하고 통화를 2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분하고 통화하기 직전에 6.25 전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르르한 제가 잘 아는 저의 동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되시면 알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자, 내가 지금 그 문제로 방송을 가는데 그 증언자 스님 옛날 학도병 출신 그분이 1사단 15연대 소속이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 제가 아는 전사의 전문가인 그분이 첫 마디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1사단 15연대는 경북 영천전투 이분이 문용영이 문재인의 애비를 생포했다고 하는 경북 영천전투에서 1사단 15연대가 작전을 한 바 없습니다. 한 거는 7사단이거나 8사단이 맞습니다 하고 저한테 듬뿍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혹시 그분의 증언이 틀릴 수도 있나 싶어가지고 거꾸로 그분한테 전화를 두어 통화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증언이 거짓말이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전사 편찬하는 전문가가 1사단 15연대가 그 경북 영천 전투에 참전한 바 없고 그 옆 동네라고 얘기하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이분이 당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당황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나는 1사단 15연대가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8월 20일 문재인의 애비를 생포하던 한 7, 8일 전에 8월 20일 날 그 옆부대, 옆 사단으로 전투를 갔습니다. 전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 학도병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경북 영천 전투에 참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쉽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7사단인지 8사단인지 기억엔 그건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속은 1사단이지만 불과 한 10여일간 전투했던 지역이 몇 사단 관할이었는가는 기억에서 70년 전이라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확한 거는 이분의 기억력이 컴퓨터라는 거.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70년이 지나서도 정확하게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저는 오늘 방송 직전에 또 한 번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여러분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짜까지 정확하느냐? 우선 이 스님이 기억력이 출중하신 걸로 불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인 말고 또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 때 아무리 그게 70년 전 얘기고 80년 전 얘기일 수 있지만 가장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가장 팔팔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10대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름 아닌 일상도 아니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학도병의 신분으로. 그리고 뜻밖의 인민군 장교까지 생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분이 그 얘기를 잊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상당히 타당한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8월 27, 8, 9 중 29일 중에 한 날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그분이 바로 그 직후에 인민군 탱크포 파편을 받고 발목 부상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그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증언은 모든 게 아귀가 딱딱 맞아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분의 증언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혼자 문재인 애비를 생포하고 전과를 올렸다고 뻥을 치면 사실 누구도 그걸 반격하기도 어렵고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시 학도병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소옥렬이었고 또 하나는 김씨성을 가진 딴 사람이었다. 라고 소박하게 증언을 겸손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학도병 3사람이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작전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소홍렬은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가벼운 소총인 카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빈 소총은 저는 M16을 쓴 세대입니다. 77년도 입대해서 그때 소홍렬이라는 학도병은 가벼운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만 카빈 소총을 갖고 있었고 그분이 맨 처음에 나가서 문재인의 애비 문용영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M1 소총을 들고 전투하던 자신은 바로 뒤따라가서 문용영의 뒤로 결박하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직전의 상황은 어땠던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도병 3사람이 그날 수색을 나갔는데 인민군 일당 5, 6명이 저쪽에서 숨어 있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이 나타나자 순간적으로 그놈들이 5, 6명 한꺼번에 있던 놈들이 우르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소옥렬이라고 하는 전우가 냅다 달려가서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결박한 거는 저한테 증언을 해준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결박을 하던 그 순간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이 스님이 또 굉장히 디테일이 뛰어나게 저한테 증언을 해줬습니다. 결박을 하려는 순간 그 생포된 인민군 장교가 나는 귀순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우물쭈물 하더랍니다. 그 문용영이가 나중에 문용영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확인했지만 문용영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그 학도병 출신 증언자가 야 임마 그러면 흰 손수건이라도 흔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군홧발로 그 사람을 걷어차고 욕설도 내뱉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의 증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그 와중에 문용형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애비가 제네바 협정을 따라서 구타를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코믹하고 재밌습니다.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투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그따위 걸 따지는 친구가 문용형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문용형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입력시켜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증언의 디테일이 저는 설득력이 높다고 봅니다. 옛날 일을 밝히면서 나 혼자 모든 걸 다 했다. 마치 영웅처럼 얘기하면 목격자도 없고 때려서 그 사람 얘기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어리둥절한데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한테 그때 문용용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밥풀떼기 3개 견장을 단 그때는 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총이 계급장을 단 정복 차림의 인민군 장교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가 소지하고 있던 소련제 권총이 있었다. 그 소련군 권총을 그때는 지금은 소련제 권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불렀고 그때 국군들은 때때 권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또 하나 인민군 애들이 들고 다니던 따발총, 동그란 탄창이 있는 따발총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인민군 애들은 그걸 따발총이라고 안 불렀답니다. 총알이 나갈 때 뚜루르 하고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뚜루레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분의 증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증언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제가 선생님이 정말 그 증언이 진실임을 증명해 줄 만한 자료 혹시 국가유공자증 같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왜 그런 걸 지금 물어보냐는 투로 당연히 있지 하고 품에서 그걸 꺼냈습니다. 그 국가유공자증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PD,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세요. 자, 요거 말고 그 다음 거 국가유공자증 이제 나옵니다. 이 다음 걸 보여주세요. 자, 이PD,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요 다음 거. 자, 이겁니다. 조금 키워주실 수 있나요? 자, 국가유공자증 발행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입니다. 발행 날짜는 2011년 2월 25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명은 가운데 자를 지우고 서자, 땡자,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번호도 나옵니다. 1933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6.25 참전용사라고 정확하게 보훈 번호랑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다면 이분 얘기는 상당 부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저는 그 스님의 학도병 동료였던 소옥렬이라는 분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라고 하는 분도 제가 찾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두 분의 소재가 확인되기를 기대를 해서 이 방송을 일부러 합니다. 혹시 두 분 학도병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연세가 90이 전후가 다 될 텐데 생존에 계시다면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너아라 TV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얘기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 증언자가 생포했다고 하는 그자가 과연 문재인의 애비 문용영인지 여부에 우리의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민군 장교를 생포한 것은 맞지만 그게 혹시 엉뚱한 사람인 가능성은 저는 지금도 완전히 배제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증언자에게 그 점을 확인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게 문용형인지를 확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문용영이를 전쟁 때 생포한 거로 끝나지 않고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극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날짜가 이거는 칼같이 정확합니다. 1957년 8월 18일이고 그게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1957년 8월 18일. 여러분 1957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기가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 갔다가 길바닥에서 문용영이를 딱 하고 마주친 것입니다. 참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딱 마주쳐가지고 7년 전 학도병과 포로로 만났던 두 사람이 극적으로 조우를 하고 서로를 알아봤답니다. 상황이 참 교묘한데 그렇게 만난 둘은 길거리에 서서 냅다 말다툼부터 벌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용영이가 그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문용영 참 성깔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당신 그때 왜 나를 때렸어? 이런 얘기를 그때도 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하고 한참 입씨름이 한창이고 실랑이를 한참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판인데 저쪽에서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 문용영이를 향해서 제인이 아빠라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쳤다고 합니다. 제인이 아빠, 제인이 아빠. 여러분 이 외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이 증언자가 문용형이라고 하는 남자가 손에 붙잡고 있던 꼬마를 쳐다봤더니 바로 7, 8살쯤 난 남자아이였고 걔가 아빠와 함께 손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남자애 꼬마가 바로 지금 주사파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증언입니다. 왜? 만일 그 증언자가 볼 때 그 꼬마가 3살밖에 안 됐다, 4살짜리 요만한 꼬맹이라면 문재인이가 지가 태어난 애가 공식적으로 1953년생이라고 얘기하는 본인 주장과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따르면 그렇게 안 보였다. 서너 살 요만한 꼬마가 아니고 7, 8살 이만하게 보였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문재인이가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할 연령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를 여러분이 금방 캐치를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출생 연도랑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문재인 그 친구가 1953년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문재인은 그 훨씬 이전인 1949년도 태생이며 그것도 북한에서 태어났다, 함경도에서 태어났다,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흘러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다 라는 저의 추정, 많은 사람들의 추정에 힘이 왕창 쏠리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증언력은 그 스님 출신 학도병 출신 스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분의 증언은 이렇게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용형이의 행적입니다. 자, 전투에서 생포했다고 하는 날이 1950년 8월 29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4개월 이후에 흥남철수 때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경북 전투에서 붙잡힌 인민군 출신이 어떻게 4개월 뒤에 흥남철수 때 배를 타고 대한민국을 다시 내려오느냐?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 대통령 문재인이가 입만 열면 떠들었다고 하는 자기 부모는 메로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흥남철수 때 내려왔다고 하는 그 증언은 완전 거짓말이 되는 순간입니다.
문재인이가 이 얘기를 미국에서도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은 국제적 사기꾼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언자, 그 스님의 말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흥남 쳤을 때 내려왔다고 하는 건 아주 벌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 스님의 코멘트였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청취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단 4개월 동안에 그 많은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선 시간상으로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혔던 게 1950년 8월 말이고 그 뒤에 국군 부대로 이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제도 포로공수에서 가서 있다가 심사를 마친 다음에 후다닥 마친 다음에 북한으로 번개처럼 송환이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그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문재인의 애비 문용영이가 인민군 장교 출신인 문용영이가 자유를 찾아야겠다 싶어서 대한민국을 찾아오겠다 싶어서 메로디스 빅토리아를 타고 흥남 쳤을 때 내려온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흥남 쳤을 때 내려왔다고 하는 문재인의 거짓말은 철두철미 거짓말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고 잠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굉장히 쇼킹하고 충격적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래 예고편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털어놓으면 다음에 본장사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10여일만 기다리시면 제가 인터뷰한 그분의 증언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 기대는 그걸로 문재인의 출생 의혹이 모두 백일하에 노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에게도 반론권을 주겠습니다. 왜? 문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해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만의 일방적으로 문재인을 몰아붙이는 건 게임이 싱거워서 재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야 나와! 너도 스스로 반론을 해봐 라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 오늘 제가 했던 방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관련된 얘기를 종합하면 문재인은 인민군 장교의 아들이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러 내려온 인민군 대위계급장, 총위계급장을 달고 온 사람의 아들이다. 문재인은 문재인이가 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 앞에 스스로 밝혔느냐? 밝힌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스님의 증언이 맞다면 문재인은 나쁜 정치인, 대한민국을 속인 음흉한 친구가 됩니다. 전쟁 때 대한민국에 총을 들이댔던 사람의 아들로 문재인은 대를 이어 수상한 집안의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순간에도 저는 그 스님의 말을 100% 믿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쇼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추정대로 문재인은 국민을 속이고 집권한 사람이 맞다면, 그리고 북한과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뭉쳐진 사람이 맞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져다줄 중대 사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채팅창에 저한테 지금 막 보니까 저한테 신변을 조심해 주세요. 위험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문재인의 친구가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올렸는데, 문재인이 거제도에서 같이 자랐다는 걸 증언해 줄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문재인의 수상쩍은 점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북놈들이 공갈 문재인을 향해서 삶은 대가리가 어떠니 머저리니 이따우 개소리를 하고 공갈을 치고 살벌한 욕설을 마구제비로 해대도 김여정 따위가 그렇게 해도 딸뻘밖에 안 되는 김여정 따위한테 따귀를 맞고 벌벌 기는 게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이건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신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재인이가 그렇게 약점이 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오래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당 부분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북한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실상 간첩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권 4년 가까이 문재인이 한 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건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음해가 아닙니다.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문재인과 관련된 그따위 음해에 매달리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의구심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반복하자면 그 스님의 학도병 출신 스님의 증언은 정말로 귀중합니다. 그동안 뒷담화로만 전개되어 왔던 문재인 출생 의혹을 정식으로 국민적 의혹이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분명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에서 조금 길어지는데 말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증언자에게 1년 반 전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70년 전의 증언을 지금 얘기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스님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님이고 절관에서 수도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현실과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정하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2년 반 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증언했을 때가 2년 반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2년 반 동안 벌어진 일을 다 지켜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드디어 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시끄러웠던 한박도 문제가 이분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음모 등을 지켜보면서 야, 문재인 저건 안 된다 라고 판단해서 증언을 결심했다고 그분이 흥분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애국자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 분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제가 옛날 했던 그 방송을 보신 건 아니었습니다. 삼성보험 출신의 아주 실력 있는 뱅커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스님과 원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삼성보험 출신 그분이 바로 제 방송을 봤던 것입니다. 보고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6.25 때 문영영이를 체포했던 그 학도병이 있고 그분이 스님으로 계신데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언제라도 오케이입니다. 해가지고 즉석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분을 서울로 오시게 해서 바로 문제의 증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번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와라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채팅창에 지금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 스님을 찾아내서 매수할까 봐 걱정입니다. 스님도 고뇌가 있겠지요. 문재인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주신 조언 충분히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스님의 각오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일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님의 증언이 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불행, 그 매듭을 풀어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방송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